아, 진짜 귀찮은데 안 나갈 수도 없고. 은퇴 후 아침. 카톡 알림이 울리면 괜히 가슴이 철렁한다. 오늘도 동네 친구 모임, 골프 모임, 봉사 모임, 교회 소모임, 동창회, 개모임 나를 부르는 곳이 이렇게나 많다. 한때는 이 모든 모임이 반가웠다. 회사 다닐 땐 일 핑계로 빠져도 됐지만 이제는 은퇴했는데 뭐하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온다. 결국 억지로라도 참석한다. 그리고 돌아오면 피곤함만 잔뜩 쌓인다. 이게 과연 좋은 걸까? 나도 모르게 관성의 모임에 붙들려 살고 있진 않을까? 1.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비교만 가득한 동창 모임. 김영수 67세 씨는 매달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간다. 한때는 반가운 얼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친구들은 아들이 대기업 들어갔다. 딸이 미국에서 교수 생활한다. 손자가 국제학교에 다닌다 같은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낸다. 웃으며 듣고 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마음이 무겁다. 왜 우리 아들은 아직 자리 못 잡았지? 내가 더 도와줘야 하나. 그날 밤 괜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잔소리를 했다. 아들은 한숨만 쉬었다. 영수 씨도 잠이 오질 않았다. 왜 이런 모임에 나갔을까? 자책하면서도 다음 달 모임에도 또 나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사회적 비교의 함정이라고. 동창 모임은 반가움도 주지만 비교와 박탈감을 던져주는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경제력, 자녀 스펙, 손주 자랑 등 삶의 성취가 주요 화제가 될 경우 자신감을 잃고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나만 돈 안 쓰면 민폐 같아서 허세만 남은 골프 모임. 이정자 63세 씨는 은퇴 후 남편 권유로 골프를 배웠다. 처음엔 주말 운동으로 좋았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이상해졌다. 함께 치는 부부 모임은 늘 해외 골프장 얘기를 꺼냈고 심지어 다음 달에는 사이판 가자. 거긴 필드가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정자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항공권, 숙박, 그린피, 캐디팁, 식사비 두 사람 합치면 500만 원은 훌쩍 넘는다. 하지만 비싸서 못 가겠다는 말이 쉽게 나오질 않았다. 결국 카드값이 밀리고 다른 생활비를 줄여야 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고 부부싸움으로 번졌다. 골프 모임은 분명 건강에도 좋고 사회적 관계 유지에도 도움된다. 그러나 은퇴 후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 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단순한 운동을 넘어 허세 경쟁으로 흐를 때 이는 곧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로 돌아온다. 3. 의미는 좋은데 몸이 너무 힘들어요. 봉사 모임의 딜레마. 박순애 70세 씨는 교회 권사로 매주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에 참여한다. 처음엔 너무 뜻깊었다. 그러나 무릎 관절염이 심해지고 여름철 더위에 한낮 배달을 다니자 체력이 버티질 못했다. 한 번은 집에 돌아오다 현기증으로 길에 주저앉았다. 그날 이후로도 빠지지 못했다. 하나님 일인데라는 죄책감이 그녀를 더 붙잡았다. 결국 병원에서 심각한 탈수를 진단받고 입원까지 하게 됐다. 그제서야 가족들이 모임을 그만두라고 말렸고 그녀도 눈물을 흘리며 봉사를 내려놨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봉사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라고. 체력과 건강 상태를 무시하고 지속하면 선한 활동도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다. 오히려 한 번의 진심 어린 봉사가 매주 억지로 하는 의무적 봉사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다. 은퇴 후 피해야 할 모임 6곳 당신의 시간을 지키는 법. 은퇴 후 이런 모임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자기 비교를 강요하는 동창 모임. 과시와 허세로 이어지는 골프 모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무리한 봉사 모임. 술자리 위주의 개모임. 투자 정보를 빙자한 사교 모임. 빈번한 종교 소모임 신앙심보다 의무감이 앞설 때. 이 모임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마음이 무겁고 몸이 피곤하고 지갑이 얇아진다. 전문가의 조언. 참석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이 모임이 나를 웃게 하는가 아니면 비교하게 하는가? 모임 참석이 끝난 후 후회감이나 자책이 크다면 과감히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관계의 밀도보다 나의 리듬을 우선시하기. 은퇴 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모임을 찾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번아웃이 온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 생활 패턴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새로운 모임을 찾는 용기. 기존의 모임이 부담스럽다면 작은 독서 모임이나 산책 모임, 온라인 강좌, 스터디 등 새로운 가벼운 관계망을 만들어 보자. 피상적이더라도 오히려 마음의 부담이 적어 즐겁게 지속할 수 있다. 결론, 같이 가자는 말에 끌려가지 말기.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은퇴하면 친구들이랑 맨날 놀러 다녀야지. 하지만 막상 겪어보면 안다. 무작정 모임을 늘린다고 해서 외로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마음이 지치고 나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허무감이 몰려오기도 한다. 중요한 건 당신의 리듬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잘 살았다고 느낄 수 있을지를 매일 묻는 것. 그러면 당신에게 꼭 필요한 모임과 빠져야 할 모임이 분명하게 갈라질 것이다. 괜찮다.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외톨이가 되진 않는다. 오히려 당신의 시간이 더 단단해지고 깊어진다. 그 자유야말로 은퇴 후 우리가 진짜 원하던 삶 아닐까? 앞서 은퇴 후 피해야 할 모임 6곳이라는 주제로 감정적 공감을 담아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전문가 시각에서 상세히 풀어드릴게요. 특히 실제 사례와 팁, 주의사항까지 넣어 독자분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 모임, 잘 고르고 잘 끊는 법, 전문가가 말하는 현실적인 가이드. 은퇴 후 모임이란 게 참 묘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기회이자 동시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나를 지키는 경계입니다. 은퇴 후 삶은 나를 위한 삶인데 그 기준을 놓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1. 동창 모임 비교와 소외감 어떻게 대처할까? 사례를 좀 더 깊게 보죠. 김영수 씨처럼 동창 모임에서 나만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60대 이상 성인 70%가 사회적 비교 때문에 우울감을 느낀다고 답했어요. 특히 자녀 문제, 경제 상태를 비교하는 모임이 독이 됩니다. 팁 하나는 주제 전환이에요. 모임에서 자꾸 불편한 주제가 나오면 그 이야기 말고 요즘 너 취미는 뭐야? 라며 대화를 돌려보세요. 대화를 주도하면 비교 부담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또 너무 힘들면 부분 참여를 추천합니다. 매번 참석할 필요 없고 마음 맞는 소수만 만나는 걸 우선해 보세요. 2. 골프 운동 모임 경제적 부담과 건강의 균형 맞추기. 이정자 씨의 사례는 경제적 부담이 큰 모임의 전형입니다. 은퇴 후 평균 월 가처 분소득을 250만 원으로 본다면 골프 등 레저 비용이 월 50만 원을 넘는다면 전체 생활비 압박이 시작되죠. 20% 이상은 너무 크거든요. 전문가 권장은 예산 세우기입니다. 모임 비용과 개인 경제 상태를 냉정히 파악한 뒤 초과 지출을 줄여야 해요. 예를 들어 월 20만 원 이내로만 레저비를 쓰겠다는 선을 정하면 허세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저렴한 대체 활동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 대신 주 2회 걷기 모임이나 근처 공원에서 가벼운 체조 모임을 만드는 거죠. 건강은 유지하되 경제적 부담은 확 줄어듭니다. 3. 봉사 모임 체력 한계 인식과 활동 조절법. 박순애 씨처럼 건강 악화를 무릅쓰고 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위험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주 3회 이상 무리한 육체 노동은 면역력 저하와 심혈관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실용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아요. 우선 본인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관절염,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봉사활동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2시간 넘게 하지 않고 1시간씩 나누어 참여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는 역할을 맡는 게 좋습니다. 또 가족이나 의료진과 상의해 봉사 계획을 세우고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활동을 중단하는 원칙을 만드는 게 안전합니다. 4. 개모임과 술자리 경제적 손실과 건강 리스크. 개모임, 술자리도 의외로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 개모임 금액은 월 35만 원 정도지만 술자리 비용까지 합치면 월 10만 원 이상 쓸 수 있어요. 1년이면 120만 원 이상 지출되는 셈이죠. 건강 면에서도 잦은 음주는 노년기간 기능 저하, 수면 장애,
기억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절 방법은 참석 빈도 줄이기와 비용 한도 정하기입니다. 매달 모임 중 꼭 필요한 12번만 참석하거나 술 대신 차나 음료로 대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5. 투자 정보 사교 모임 사기와 심리적 압박 피하기. 최근 은퇴자들 사이에서 투자 정보를 나누는 모임이 늘고 있는데 이게 의외로 위험해요. 50대 이상 투자, 사기 피해의 60% 이상이 친목 모임에서 시작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투자 의견을 나누는 건 좋은데 투자 권유가 강요되는 모임은 피하세요. 감정적 동조 압박, 빨리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기기 쉽거든요. 전문가 조언은 투자 결정은 모임 밖에서 신중히 하라는 겁니다. 공식 금융기관 상담을 받거나 독립재무상담사의 조언을 듣고 투자하세요. 모임은 가벼운 정보 교환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6. 종교 소모임 신앙과 의무감 사이에서 균형 잡기. 종교 모임은 마음의 위안을 주지만 때론 출석 의무감이 부담이 됩니다. 매주 반복되는 모임과 행사에 참여하느라 본인의 휴식 시간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특히 몸이 아프거나 여행 계획이 있을 때도 빠지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심리 전문가들은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건강과 일정, 마음 상태를 고려해 참석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모든 행사에 참석하기보단 나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과 공간에 집중하는 게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천할 수 있는 은퇴 후 모임 관리 5가지 팁. 모임 참여 목표를 명확히 하자.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지 말고 이 모임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를 자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와 소소한 대화가 목적, 운동을 위해처럼 목적이 분명해야 부담이 덜합니다. 참석 횟수에 제한을 두자. 매주 다니기 힘들면 격주, 월 12회로 줄여보세요. 건강과 경제 부담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노라고 말할 용기를 갖자. 가족, 친구도 때론 이해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임에 안 가도 외톨이가 아니니까요. 모임에서 자기 시간을 확보하자. 모임 중에도 짧게 휴식하거나 대화할 때 주제 전환을 통해 부담을 줄이세요. 새로운 모임을 탐색하자.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새로운 취미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도 많습니다. 부담 없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중요해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 모임은 즐거움과 부담이 공존하는 양날의 검입니다. 스스로 나를 아끼는 선택을 할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건강, 경제, 심리적 안정 3가지 균형을 맞추면서 현명하게 참여하고 불필요하면 과감히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분명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모임 때문에 힘든 적 있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혹은 앞으로 어떻게 조절할 생각인가요? 삶의 내 페이스를 지켜가는 지혜를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